아이디 할 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0억대 중반은 항상 벌어왔었어요. 네. 진짜요? 네. 매출이요? 연 매출이요? 아니, 월 매출이요? 연매출. 연 매출이요? 어.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간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도슨트 박성조라고 합니다. 네, 윤 대리님 말씀처럼 오늘은 주제를 얘기하고 바로 저희가 좀 온담패서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SNS 매거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매거진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하이피스트의 한송인 편집장님 모시고 좀 궁금한 것들도 좀 여쭤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네. 소개 한번. 네. 네, 그러면 이제 소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글로벌 매거진 하이피스트 오. 한국 지사 편집장 한송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대리입니다. 항상 나오시잖아요. 네,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11년 차, 뭐 12년 차 이래서 그거 빼라고 그랬거든요. 올해 12년 차. 네. 12년 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뭐 그 나이 먹었다는 소린데 뭐 그냥. 그만큼 경력이 뒷받침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그렇죠. MD만 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근데 오늘 편집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세상에 역시 실력자는 많다. 경력이 막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양력 한번 그래도 딱 맞아요. 하고 가야지 이제 네가 뭔데 요즘 인스타 매거진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압사를 할 수 네네. 있는. 네. 저는 이제 자격이 없지만 이제 아닙니다. 여기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즈 매거진, 아이디 매거진, 하이피스트 이렇게 한국에 론칭하고 운영하고 지금은 하이피스트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커리어 시작을 언제쯤 하신 걸까요? 2013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시 붙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와. 이제, 그 지금 아이즈 매거진 대표님이랑 같이 페이스북 페이지로 시작한 아이즈 매거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즈 매거진 대표님하고는 그냥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다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명동 길거리에서 만난 사이예요. 명동 길거리요? 네, 그 에이랜드 아메리칸 알죠. 아페럴 아, 앞에 알죠. 이제 그런 스트릿 포토 분들 음. 이제 서 계시던 거기에 제가 AA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그때 아이즈는 이제 거리 패션을 주로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였어서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찍힌 사이고 그게 아마 2012년도일 거고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이걸 조금 매거진화 시키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둘이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길거리에서 시작한 인연. 그렇게 돼서 커리어가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른 나이부터. 네네. 그래서 업력이 지금 거의 이제 13년, 12년, 13년.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에디터 한 길 인생을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왜 중간에 잠깐 약간 샛길로 샜었는데 다시 돌아왔죠. 이 길이 아니다. 어렵다. 어렵다. 네. 지금은 이제 하이피스트에서 편집장. 네, 맞아요. 사실 영문 타이틀로는 에디토리얼 디렉터인데 그 저희가 에디터인 치프가 원래 있고 에디토리얼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뭐 매니징 에디터나 이런 허리단에 필요한 분들이 공석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뭔가 이걸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이제 취준생분들도 있을 텐데 그 편집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왜냐면 이제 안나윈 투어나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뭐 요즘 시대 편집장으로 조금 더 그죠.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악마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좀 속해 있는 매거진에 각 에디터의 취향을 잘 섞어서 콘텐츠를 만들게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디렉션을 해주시는. 네, 그렇죠. 컨펌 같은 거 해주시고 네, 뭐 어투라던가 아. 뭐 사실 소싱을 할 때도 저희 매거진에 맞는 소싱이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핏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뉴스 부장들처럼 막 킬도 하고 막 그렇죠. 패스 이렇게. 패스. 그러면은 이건 좀
송출되기가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뭐 그런 루머들이라던가 사실 그 루머도 추측인데 뭐 괜찮다 싶은 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고가 된다 안 된다. 예, 뭔가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하루에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통 이런 SNS 네, 매거진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루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루틴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시나요? 평소에? 저희는 오전에 일단 기자님들이 소싱을 전체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소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저도 잘 몰라요. 아. 저희도 처음 듣는 단어라서. 저희가 뉴스에 다룰 법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네, 하루 밤사이 저희는 글로벌 계정이랑 이메일이 이렇게 동기화돼 있어서 하루 밤사이에 보도자료가 오고 그리고 보도자료는 또 한국은 아침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플러스 이제 뭐 저희 글로벌 계정에 올라와 있었던 것들 포함해서 저희 계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루면 저희 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기자별로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웹, 이거는 소셜, 이거는 브레이킹 이렇게 좀 나눠서 오전에 그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뉴스 웹 기사 작성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되게 바쁘시겠다 그러면. 그래서 오전은 웬만하면 전화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미팅도 웬만하면 오전은 거의 안 잡고. 그럼 약간 하루에 어떤 취재나 이런 행사 다니는 것들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후에 뭐 사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네, 오후에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요새 SNS 매거진이 한 1, 2년 사이에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SNS 매거진 베이스로 성장을 하기도 했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웹 매거진이라는 신이 생겼던 때가 그때 그 시절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뭔가 실감을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 뭐 2년 반 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약간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게 그 개개인의 취향이 너무 잘 정돈돼서 콘텐츠화 되는 거를 보고 이렇게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수익화가 안 돼서 이걸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씬에서는 굉장히 좋은 뭔가 발걸음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궁금한 데 있으면은 티타임 요청해서 만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약간 이렇게 보석함을 모으고 있는 느낌으로 저희는 혹시 모르셨나요? 아니 너무 알았죠. 근데 이제 너무 성장하셨으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만 이하 만 이하에 이제 요즘 그럼 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신생 그런 인스타 매거진, 웹 매거진이 있나요? 너무 있는데 네. 제가 2025년에 스크롤을 못 멈추게 한 계정들 해가지고 소개해 올린 주셨던 것 같아요. 하이피스트에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예, 꼭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저희도 봤던 계정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락서라는 친구 락서라는 이제 그 인스타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락서도 있고 뭐 크린지 프렌즈 저도 거기 네. 요즘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생각해요. 거기도 뭐잘 보고 있고 뭐 실제로 이런 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너무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그들의 성향이 너무 잘 보여서 되게 순수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크렌지 프렌즈라는 분들을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쵸. 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편집도 진짜 맞아. 물론 이제 러한 게 있긴 한데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맞아, 잘 맞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저도 이제 샤라웃을 했거든요. 너무 멋있는 채널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팔로우로 같이 하게 됐는데 또 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떠오르는 그런 매체. 뉴비들의 근데 그걸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 모이는 분들 태그를 해놨는데 근데 또 기존 웹 매거진하고는 형식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개성이 훨씬 많이 드러나 있고 편집 방식이나 뭐 그걸 푸는데 막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막 만화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락서일 거예요. 그건 아마. 그분인가 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하나의 세대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좀 많이 너무 느꼈어요. 많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네 그러면 네. 그분들은. 제가 보석함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제가 보고 시작했던 유튜브들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2.5세대 같이 있었던 느낌인데 패션 유튜브도 약간 새로운 맞아요. 그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예 결이 달라요. 맞아요. 그 베를린 좋아하는 그 세대들 네. 그 하고 이제 파리를 좋아하는 세대들하고 이게 딱 격차가 있고 그거 그 선을 이제 서로 못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씬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있어서 맞아요. 결국엔 이 씬이 성장이 돼야 뭐 저희한테도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수익화를 기점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이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네. 부분에서 뭐 약간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수익화가 돼서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채널을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에는 각자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잘 유지가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편집장님 보시기엔 이제 아이즈 매거진의 시작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 시작과 그들의 시작은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미디어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만든 웹 매거진이었더라면 지금 인스타에서 이제 매거진 향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내 블로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공유하자의 개념이 조금 더 높더라면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레거시 미디어의 그냥 디지털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미디어들에서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브랜드 소식들을 우리가 제일 빨리 공유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브랜드 소식들 다 하이피스트, 뭐 하이스노바이어티 이런 데 보면서 저도 소싱을 했었고 그리고 뭐 서울 패션위크 같은 데 가더라도 현장에서 그냥 포토랑 바로 리터칭을 해서 쇼가 끝나고 1시간 이내에 기사를 다 올려요. 그런 개념들을 좀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류에서 만나지 못하는 스피드를 우리는 가져가서 이 웹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소유욕 브랜드가 바라봤을 때 그걸 좀 높이자라고 생각했었더라면 지금은 뭔가 그런 미디어 성향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다 여기 모여봐의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게.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개인의 아카이브 채널 같은 느낌.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취향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확실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너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성향들이 엄청 세분화되잖아요. 스타일도. 특히나 여성분들 스타일들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 니즈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했었을 때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이런 매거진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대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즉각적으로 SNS에서 다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본다라는 게 이거는 그래서 약간 그 기성의 레거시 매거진이 팬덤을 가장한 어떤 그런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이 SNS가 생기면서 이 산업군이 조금 더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어차피 다시 지류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한편으로 저도,
그러니까 저 뭐 마티유 블라지의 첫 오티쿠투르가 나왔으면 이거를 아이즈 매거진이나 뭐 저희나 뭐 여러 매거진들 뭐 대페뉴나 이런 곳들에서 이 소식을 알았더라면 그 뭐 보그나 W 기자님들이 쓰신 그 피처를 궁금해해서 이거로 소식을 얻고 그냥 정보만 얻고 이거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은 지류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뎁스 있는 글들을 디지털에서도 쓰긴 쓰시지만 그들만 가질 수 있는 이 그 큐레이션은 조금 아예 결이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이거 좀 공감하는 게 일본의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블로그로는 한계가 있고 뽀빠이 그 여행편 있잖아요. 그걸로 팝하고 번역기로 돌리면 정보 퀄리티 차이가 좀 진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에디터들 일본에서 일하는 에디터들이 하는 진짜 그 숨은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구글 맵이나 이런 데서는 좀 쉽게 못 찾는 그렇죠. 그런 좋은 정보들이 많긴 많아가지고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SNS에 올리고 약간 이런 맞아요. 순환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뽀빠이에서 팝하고 돌려본 맛집 리스트 7 약간 이런. 그치. 그렇게 된. 저도 결국 좋은 거는 책에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SNS가 매거진의 형태를 많이 바꾸는 게 저는 이제 보내기 버튼과 스크랩 버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내기 할 만한 좀 쇼킹한 거라든가 네. 괴기스러운 거라든가 네. 좀 SNS 컨텐츠 중에 좀 약간 엉뚱한 퀄리티의 컨텐츠들도 야 이거 봐 진짜 웃기다 이랬는데 바이럴이 많이 되다가 그 사람이 또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소비되다가 광고비를 꽤 많이 받는 인플루언서가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 컨텐츠를 보면 되게 이제 저장하기 좋게끔 그 리스트화된 컨텐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가 거의 없는 음식점 리스트 뭐 일본 가면 가야 되는 건축 리스트인데 알맹이는 거의 없는 저도 이번에 그런 걸 비슷한 걸 만들어 봤는데 설명을 되게 한 줄 두 줄 적었는데 막 저장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온큐레이션처럼 그 글을 많이 쓸 수 없잖아요. 대부분 안 보니까. 근데 그런 맞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매거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요즘에 캡션에 글을 오히려 많이 써요. 일부러. 그러니까 저희 그 파리 패션위크 갔다 온 그 포스팅들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썸네일에는 좀 가볍게 오라리 만약에 FW 컬렉션이었으면 포에코어는 오라리로 오라이 뭐 약간 봤어요, 이런 봤어요. 식으로 썼는데 마지막 그 캡션 자체는 여느 단신 뉴스나 다를 바 없는 글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세이브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간 거죠. 저는 송이님이 저희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송이님이 콘텐츠 올라가는 거에마다 댓글을 다 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되게 사실 저희는 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이피스트 편집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참 쉽지 않다. 근데 막 주변에서 한번 저도 릴슨가 떴는데 그거 아마 타일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도 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16개 콘텐츠를 올리는데 너네가 뭐라고 그거를 올리니 많이 이러고 있냐 그냥 막 올려 이런 릴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격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역할인 것 같고 저희가 스탠스가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 앞으로 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연령대가 저희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피스트의 타겟은 이제 몇 세 정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보다는 어린 타겟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것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도 극아이인데 댓글부터 해명을 드리자면 제가 2024년 10월에 다시 리조인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 하이피스트가 원래 타겟화했던 나이대 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30대가 되시고 그 당시 30대 분들이 40대가 되셔서
그냥 올라가 있었어요. 모든 에이지가. 그래서 30, 40대가 돼 있고 그래서 약간 브랜드 사이에서도 브랜드 사이에서도 아 하이피스트는 조금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라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이제 웃긴 거 좀 약간 그 뇌 빠진 댓글들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위에 하나 웃긴 거 있고 좀 긍정적인 거 있으면 막 그렇게까지 악플을 맞아, 안 맞아. 다시거든요. 아 약간 상세를 위한.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달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좀 엄청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긍정적이게 바뀔 수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됐고 저희도 타겟은 항상 뭐 10대, 20대지만 지금 많이 내려와서 1824가 제일 많고 예,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가장 브랜드 홍보에 적합한 타겟이죠. 1824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뭐 그들이 나이가 먹어도 1824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인스타 매거진들 보면서 이게 점점 연예인한테 밈 시키는 계정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기업 논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도달률이 인정돼야 되면 장원영 씨가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밈 한 번 하면 막 조회수 그 채널 자체에 그냥 조회수가 그렇죠. 폭발하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경쟁적으로 연예인들한테 최신 유행 밈을 시키는 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매거진의 역할 저희는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거진의 역할의 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채널의 도달률을 위해서는 그런 거 섞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런 것만 보이니까 약간 좀 요즘 또 그런 그 신생 채널들도 그 패션쇼 가서 패션 보는 게 아니고 연예인분들 막 가가지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컨텐츠가 맞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매거진이 아니니까 막 이거 들고 가가지고 삐삐삐님 뭐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보이니까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해외 쇼에 가면은 대부분 다 해주시고 한국에서는 좀 지정 매체만 미리 브랜드에서 어레인지를 해놔서 뭐 매거진 5개만 인터뷰하실 수 있습니다. 뭐 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에디터 분들이니까 그 내부인 현업자들의 시선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전 MD니까 대기업에서 일할 때 매출하려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일명 우라카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품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에서 잘 팔리는 거 좀 저렴한 버전으로 해서 많이 파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뭐 매출 숫자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그 고용주와의 그 계약을 저버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말씀처럼 이제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고용주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도 그렇고 저희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피스트가 글로벌 매거진이다 보니까 그 K-팝이나 K 셀러브리티 분들이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뭐 저희보다 팔로워가 훨씬 더 많은 아이즈 매거진이라든지 그런 데보다 도달률이 더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피스트는 이름 자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를 팔로워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인 부류가 있고 정말 하이피스트가 다루는 패션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뭐 출연하셨던 에센셜 콘텐츠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브랜드와의 상호작용과 고용주와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한 에디터들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의 성향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옛날에 연예가 중계에서 그 헐리우드 스타들 오면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시키고 김치 먹어봤냐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 질문하느라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해야 되는 질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후에 약간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면 향후에 놀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든가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런 게 없으면 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존중하는데 왜냐면 자본주의고 많이 봐야 되고 여기는 이제 자본의 논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한 부분들은 대부분 도대체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왜 갑자기 얘가 이 행사장에 와서 밈을 해야 뭐 되는지. 앙탈 챌린지라던가 뭐 그런 걸 왜 하지? 어. 사실 그 챌린지를 여기서 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행사인지도 전혀 안 나오고 보이고 얼굴만 얼굴만 이만큼 이렇게. 나오고. 전 오히려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예인분들도 쉽지 않으시겠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채널은 좀 더 그 경제에 놀릴 것 같은데 그 채널을 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시는 어린 분들한테는 너무 도파민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카리나를 쫓아가서 이걸 찍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막 500만씩 나오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팔로워가 3,000명씩 느네? 근데 이게 근데 본인 팔로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리나의 팔로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나중에 오는 절벽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채널인지 본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되니까 조금 뭐 제가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우려스럽고 부분이기는 하나 뭐 사람들 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많은 부분을 통감하고 있고 근데 다른 매거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질문을 할 때 브랜드랑 무조건 연계된 뭔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잘려요. 그 이제 브랜드에서 오히려 와. 그러니까 그거를 컷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 뭐 매체당 1분, 매체당 2분 이러면은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뭐 오늘 온큐레이션에 와서 온담 패설을 할 거예요 라는 말 정도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은 피로도가 정말 높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매거진 찍는데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피드 딱 올리면은 다 똑같아. 그죠. 뭐 누구. 근데 다 그냥 매거진만 다르고 내가 얘 팬이었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얘기하고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이디 이제 할 때 아이디는 일절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이것도 제 실험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디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거진이고 아이디만 할 수 있는 특유의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팔로워가 뭐 1.8만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좋아요가 박히고 뭐 쉐이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타 50만 팔로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콘텐츠에 대한 깊이가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광고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캠페인 광고는 진행을 해서 그래도 매출은 나왔었는데 지금 하이피스트처럼 포스팅 광고라던가 왜냐면 팔로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느껴지거든요. 마케터 분들도 뭐 PR 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는 인게이지먼트가 좋으니까 뭐 조금 더 내용적인 거를 싣고 뭐 여기는 셀럽을 되게 재밌게 잘 찍으니까 셀럽 인터뷰를 여기에다가 하고 약간 이런 좀 기준점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아이디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연예인 좀 찍어. 연예인 인터뷰 좀 해. 그리팅 좀 해. 했는데 아이디 가지고는 그렇죠. 아이디로 그거 하면 안 돼. 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챌린지는 그러니까 인터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깊은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되 그 사람들이 유입돼서 우리만의 거에 좋은 거를 10%라도 보면 5%라도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는 유머 게시판하고 유머 채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머 게시판. 유머 채널과 다를 게 없다. 제가 좀 이런 데서 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형도 기자고 저도 옛날에 이제 언론사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을 수밖에 근데 없어서. 저는 뭐 너무 동감하는 포인트고 만약에 저도 제가 오너인 제 매거진이 있다면 저는 조금 그냥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너무 동감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지 않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르세라핌이랑 케이스티파이에서 뭔가 협업 컬렉션이 나오는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한다고 해서 갔는데
뭐 빌보드라는 매거진부터 시작해서 뭐 맵스 뭐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라는 매거진들이 다 줄을 서서 뽑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뽑기를 해서 그 인터뷰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뭐 분수였는지 몇 초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권한을 뽑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뭔가 하는 게 좀 너무 쉽지 않을 뿐더러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리스펙했던 부분은 그분들이 그 인터뷰 하나를 위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시면서 그걸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다들 뭐 컴카드처럼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엄청난 리스펙이 생기면서 아 우리는 정말 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근데 약간 포기했어. 성질이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좀 더 연애 매체 성향이 강해진 거고 옹큐레이션은 연애 매체 성향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아까 홍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역신장은 저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뭐 더디더라도 성장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그렇죠. 느끼지만 중요하죠. 이제 아이디 매거진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밖에서 뭐라고 해도 마이웨이에 간다 그게 저는 멋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거의 수익이라는 거에 발생하는 게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3년 차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는 저희 갈 길을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걱정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엄담 패설하다 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야만 다르지. 근데 결국은 돈 버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지 그런 않죠. 것 같아. 응. 근데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아이디 할 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거의 만 2년, 3년 했는데 평균적으로 10억대 중반은 항상 벌어왔었어요. 네. 진짜요? 네. 매출이요? 연 네. 매출이요? 아니 연매출. 월 매출이요? 연매출. 연 매출이요? 어. 매거진이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에이전시 개념으로 이제 광고 캠페인을 아. 제가 원래 하이피스트에서도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했었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놀랍다. 좀 내가 돈 이걸로 벌어 오겠다 해서 돈을 좀 벌어왔어 가지고 그래서 뭔가 사실 무서울 게 없는 그 되게 단단한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아이디 때는 지금은 제가 브랜드 파트너십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장치인 거죠 사실. 그 연예인분들 그리팅 하는 게 그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게 되게 좋아해 주세요 하이피스트를. 저희 마이크가 그 강영민 작가님이랑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오 하이피스트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주시고. 어쨌든 그 인지도는 무시할 수 없죠. 왜냐면 그 화제 인물이라는 단어가 맞아.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화제 인물이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사실 SNS라는 게 결국 그런 어떤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뭐 가장 이제 핫한 어떤 키워드나 트렌드나 결국 그런 것들이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쵸. 거긴 한데 사실 저희 같은 애들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서 지금 골방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약간 느낌. 맨날 스티브 맥킨 얘기하고 스티브 맥킨이 좋아하던 그 부츠. 또. 그래도 그것도 여기 타깃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또 이야기 보따리 중 하나가 053 매거진이라고 요즘 이제 좀 뜨는 매거진이 있거든요. 알죠. 네, 근데 팔로워가 그때 최근에 옹큐레이션이 막 10만 넘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진짜 빠르게 10만이 됐는데 그 매거진은 이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SNS를 많이 하는 젊은 층이 좋아할 컨텐츠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코디법, 요즘 뜨는 인플루언서 막 코디 모음 그런 것들 잘하니까 좀 진짜 팔로워가 많이 느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연예인 찍는 거나 이런 거나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모든 SNS의 그 심플한 로직은 하나잖아요.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그게 맞으니까 더 시너지를 붙는 건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성향의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뭐 그냥 결이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도.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핀터레스트 코디를 모아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핀터레스트 언니 되는 법 이런 거. 그런 거를 왜냐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보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거를. 근데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음. 제 또래보다도 더 젊으신 분들이 다 하시고 그 아까 언급 잠시 했던 크린지나 락서 같은 것도 다 뭐 2000년대생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게 저는 진짜 빠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은 벌써 본인들 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맞아,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샘나더라고요. 너무 이 재능이 출중하니까. 요즘 그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그런 채널주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 나이 때 저런 취향을 다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아카이빙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공부하기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쵸. 네, 다른 게 너무 동호원 힘들었죠. 가가지고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 패션 책도 진짜 없었어. 많이 없었죠. 옛날엔 검색 엔진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찾으려면 그 어떤 웹사이트의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알려줘야 돼.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사토리얼 정보가 리스트. 많아. 그죠? 그런 것도 진짜 아는 사람들 많았어. 스코 슈만이 누구야? 그 영어로 검색하고. 옛날에 보나파이드라는 카페도 2,000명밖에 없었단 말이야. 너무 추억의 카페네. 거기에 그때 일본 매물 정보가 많았었는데 그런 거 찾기 힘든데 잘 요즘 몰라가지고. 20대 분들 중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이제 진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모여져 있는 걸 봤으니까. 맞아. 큐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는 콘텐츠를 그냥 너무 쉽게 잘 흡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취향 같은 것도 진짜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물어보면은 어떤 옷 좋아하세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나는 뭐 해무트랭 좋아하고 뭐 엔즈미 미스터 좋아하고 뭐 약간 이런 대답들이 왔다면 요즘에는 90년대 해무트랭도 되게 좋아해요. 구체적이야. 다나카 옴모. 98년생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를 네, 뭐 02년도 그 디오르모 좋아하고 약간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조금 더 본인의 이게 보여지기 위함인지 아니면 뭐 취향적으로 정말 그게 좋아서 이거를 깊게 파고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진짜 모든 취향이 아카이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뜬다는 그 빈티지샵 좀 가봤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몇 년도 헐무트레, 뭐 몇 년도 마르지엘라, 몇 년도 꼼데 옴무 또 약간 비슷해요 다. 그 바잉하는 것들이 요즘 결이. 그래서 프라다 신고 그냥 뭐 헐무트레는 데님 입고 다 좀 약간 또 그들은 개성이라. 근데 우리 세대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개성이라고 했지만 또 그 윗세대들이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고. 저는 약간 뒷세대. 갈렸다 지금. 우리 세대 아까 보나파이드도 괜히 아는 척했어. 잠깐 돌아가자면 어쨌든 누구나 이제 제작자이자 발행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들 매거진 하는데 매거진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매거진이라면 지켜줬으면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는 그 얘기 들었잖아요. 편집장님 롤이 컷할 건 컷하고 팩트 체크 같은 거 물어보고 마치 레거시 미디어에서 부장들이 컨펌하는 것처럼. 근데 누구나 발행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1인 매거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요즘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멘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배가 없고 멘토가. 왜냐면 코로나 세대 때문에 대학 관계, 선배 관계도 다 끊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턴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하고 술 먹는 게 너무 어색하대요. 그렇게 단체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결정하고 챗 GPT에 물어보고 검수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좀 책임감 없는 컨텐츠? 의도하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없어져 버리는 컨텐츠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랑 같이 일을 했다라면 아니면 선배가 누가 있더라면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저는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1인 미디어와 매거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디어는 일단 결과적으로 저희 독자들한테 그냥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돼인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런 소식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게 1인 미디어라고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보의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매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신빙성이 없잖아 의 의미는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대화의 장을 좀 만들 수 있는 채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느낀 게 편집장님은 어떤 틀을 깨고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진짜 약간 보는 눈이 엄청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맨 처음 시작한 게 그 당시에 패션 유튜버들이 틀린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시작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고 편집을 제가 함에도 가끔씩 잘못된 정보가 있어. 근데 저는 물론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에 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좋아하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찾았던 정보는 이게 맞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저도 보고 배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됐네? 라고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쇼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공개가 안 된 건데 컬렉션 룩 중에 하나로 그 협업 컬렉션 룩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이거 협업이잖아 이러면서 막 기사를 써.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10년 전이긴 한데 브랜드한테 팩트 체크를 하면 바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출시되고 근데 언제까지 엠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요즘에는 체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 빨리 퍼뜨려지니까 뭐 어디랑 콜라보 이거 저 봤는데 이거 몇 번 룩에 나왔는데 이거 언제 나와요? 한국에도 출시돼요? 이러고 하면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그리고 뭐 티저를 그냥 본인들 계정에 올라갈 티저를 보내더니 유추해 보세요 기자들한테.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추해보세요는 뭐야? 그러니까 엠바고가 있으면은 사실 기자들한테는 그거를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때려 맞춰서 이거를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엠바고라고도 안 할까요? 엠바고로도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매체만 알려주기는 이런 인스타 매거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새나갈까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그냥 누가 봐도 알 법한데 막 로고 달려있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실 브랜드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브랜드에서 맞습니다라고 한 그 카톡 하나라도 필요한 건데 그것조차도 확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최근에 의아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국내에서도요? 아니면... 국내에서 한 달에 지금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티저를 먼저 주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네 말씀 못 드립니다. 히응 이러면은 아니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추측정 기사는 못 써서 티저 못 올린다 이러면 이래도 그냥 단어는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 그렇구나. 그럼 하이피스트는 보도자료 올려달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올려주세요? 그 큐레이션을 일단 기자들이 1차하고 2차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사실 한다고 다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쵸. 정 원하시면 이제 유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개런티를 하시려면 네. 하시면 너무 좋지만 근데 뭐 사실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멘토 같은 그 관계를 떠나서 너무 잘하고 너무 멋지면은 사실 웬만하면 팔로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그 내부 리소스가 조금 부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놓치는 상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좋은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매거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출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밴을 먹거나 스트라이크 당한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미국이다 보니까 공정이용이라는 항목들이 좀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게티 이미지를 사서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사라고 연락이 오셔서 몇몇 것들은 사보기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저희한테 2천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이제 출처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사진에다가 다 태그를 해놓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뭐 스트라이크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있나요? 사실 제일 큰 거는 뭐 올림픽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올림픽이 그냥 계약을 해놓은 뭐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거 그러니까 공식 계정에만 올릴 수 있다던가 그거를 그냥 퍼서 가면은 바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 뭐 마마도 마찬가지고 뭐 골든 디스크 어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이고 패션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보도자료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브랜드에서 열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하셔도는 괜찮지만 이제 뭐 연예인의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 상황적인 뉴스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위험하죠. 그리고 뭐 브랜드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리 패션위크에 가서 쇼룸에 방문해서 거기에 아직 공개 안 된 신발 사진을 저희가 찍어왔어. 근데 이거를 그냥 가져가서 올리면은 저희도 저작권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의해야 되는 거는 있죠. 그럼 요즘 그 새로 생겨나고 있는 매거진들이 막 그런 인플루언서들 착샷 모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연락해서 일일이 허락을 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 되는 거네요, 사실은. 사실은 안 되죠. 불편해하면.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은 다 DM을 먼저 보내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긴 하거든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사용할 때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소개되는 것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불편하시면은 내려달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옷 잘 입는 헐리우드 스타들 코디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파파라치차 이런 거 이용하는데 그런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런 거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 안 돼요. 초상권도 위반이고 저작권도 맞아요, 위반인 맞아요. 거잖아요. 파파라치 사진이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제일 위험한 게 파파라치인데 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브랜드에서 이제 광고를 태우고 싶은데 그거를 게티에서 그냥 산 파파라치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만약에 보도 목적으로 사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브랜드에서 2차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리송해 하시는 그 마케터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진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죠. 그 어떤 스타 아이콘이 딱 나오면 그 사람 그 가수건 헐리우드 배우건 그걸로 막 하는데 그게 엄청 위험한 거네요, 사실은.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게티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플랫폼에서 사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개인이 인스타에 올라온 그냥 자기가 거울 셀카 찍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사실 매거진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긴 하죠. 이런 저작권 이슈들이 조금 그러니까 SNS 매거진에서 다들 너도 나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타이트해야 된다고 그쵸, 뭐 저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때 조금 더 감독님이랑 좀 닿을 수 있는 사이라면 저희도 확인을 하고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하이브 이런 데서 매크로를 돌려놔서 뮤비를 주신 자료를 올린 건데 뭐 스트라이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빨리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인스타에서도 그거를 되게 항상 경계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새 또 보면 근데 AI 같은 것들도 사용을 워낙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이런 부분들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하이피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매거진이다 보니까 나름의 글로벌 단에서 내려온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사용을 더 권장하는 편이고 제미나이랑 이렇게 돼 있어서 연계가 그래서 뭐 권장을 글로벌에서는 많이 하고 저희 CEO님이 하도 지금 AI에 푹 빠져 계셔가지고 예. 근데 저희는 이미지 같은 거는 가끔 만들어서 쓸 때 있어요. 필요한 네. 때. 그러니까 뭐 영포티는 무엇인가라는 그 오피니언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누구를 특정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그냥 다 섞어서 이거를 만들어 줘라고 하고 심지어 흐림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올렸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패션 매거진들이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 뭐 이런 걸 줬으면 하시는지. 저는 지금 시대는 사실 하나의 매거진만 팔로우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요즘 시대에 조금 더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취향을 찾는데 좀 번거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매거진인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냥 아 그래 그래도 여기 하나만 봐도 조금 더 내 취향과 가까운 것 같아 라는 좀 이해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매거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여러 매거진들 많이 좀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어떠세요? 엄청 보죠. 저는 맨날 봐요. 저희 거는 사실 더 많이 보고 좀 다른 데 것들 많이 보면서 아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 아 이런 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아 여기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얘는 진짜 잘한다. 어딘지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아시는 했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근데 했어. 약간 매거진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계셨다 보니까 웬만한 매거진에 계신 분은 다 알고 지내지 않으세요? 아 근데 매거진 업계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게 네. 그냥 디지털 매거진이라고 그렇죠. 디지털 매거진. 조금 더 좁게 봐야 될 맞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며 가며 인사드린 분들이 좀 많이 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사실 음. 그런 이미 막 직업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늦게 뭔가를 시작한 케이스다 보니까 접점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 분들이 이제 이 씬을 운영을 뭐 하셨다 보니까 그래서 접점이 없어서 사실 저는 어딜 가든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궁금한 것들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 특히나 이쪽에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관계가 있는 게 하이피스트였던 것 같아요. 지수님을 그나마 알았고 저는 데페뉴나 아이즈맥에 계신 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씬에서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고독한 싸움을 약간 하고 있는 느낌이고 뭔가 일이 벌어지면은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런 계기로 송이님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 근데 좀 생각도 더 그냥 하고. 외롭게 계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여기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 네. 기질을 가지시고 그래도 요즘 괜찮잖아요. 저요? 근데 작년 1월이랑 올해 1월이랑 비교했었을 때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희는 조금 확실히 체감이 되긴 하거든요.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 뭐 경기가 좀 얼어붙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조금 더 에너지가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에너지이고 아직 뭐 확정된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미디어적으로 좀 성장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숫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3월 12일에 20주년 전시를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네, 갑자기는 아니고 초대해 주세요. 홍보성으로 초대 드릴게요. 두 분 네네. 다.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시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이 많이 없고. 장소도 특정이 됐나요? 네, 롯데 백화점 본점? 본점? 잠실? 잠실에서 잠실? 네, 우와. 롯데백화점 잠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오프닝은
그 이제 프라이빗으로 3월 12일 먼저 하고 3월 13일 날 퍼블릭 시작하는 걸로 아마 네, 특정될 것 그럼 같습니다. 20주년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홍콩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서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뉴욕에서도 이미 했고 일본에서도 했고 이제 그 프로덕트들이 이제 한국에 배를 타고 오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 아티스트분, 로컬 아티스트분이랑 좀 작게나마 협업을 하나 해서 전시를 진행할 거고 토크 세션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 사회자도 하시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네. 네, 돈이 없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제 얼굴이 팔렸다던가 모더레이터의 경험이 있다 이런 분이 안 계셔서 네. 저희도 돈 있으면은 뭐 다른 분들 쓰고 싶은데 아니 근데 하이피스는 그래도 뭔가 어쨌든 글로벌과 이렇게 연계돼 있는 그 선상에 있으니까 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덜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자금적인 압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압박을 주시고 네. 이게 성과를 내라? 네. 라고? 그쵸.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내부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성과적인 압박이 많이 없을 텐데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매거진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디나 돈을 벌어야죠. 네. 사실 저희도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아니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락 주시고 했는데 네. 제가 왜냐면 제가 이 주제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웹 매거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인스타 매거진이. 맞아. 여기서 사실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옥석 가르기가 많이 됐어. 또 그 빠른 시간 안에. 왜냐면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할 때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많았는데 요즘 좀 옥석 가리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유튜브도 똑같은 게 유튜브도 한번 이렇게 새로운 유튜버들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럴 때 그러고 나서 또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근데 그 과정을 또 저는 어쨌든 혼자 시작해서 이렇게 해 왔다 보니까 되게 힘든 그 과정들을 또 하실 거 생각하니까 또 쉽지 않겠다고 느끼면서도 저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막 정식으로 그럴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3년 동안 무신사 스튜디오에서 빌붙어서 있다가 처음으로 작년에 사무실이 생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미디어들이 더 많이 생겨야 좀 이 씬 자체가 결국엔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더 버티컬 플랫폼이 더 많이 생기면은 좀 더 좋은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서 더 디깅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럼 이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후발주자로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챌린지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송이님은 이제 다른 채널들도 많이 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딴 걸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것 중에 게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혹시나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겹치면은 그분들이 기분이 그죠.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1차 콘텐츠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한 건데 똑같이 했네? 이렇게 느끼면은 좀 생각지도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까봐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처음엔 저희는 그래서 다 차단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매거진들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의미해졌던 게 전 이제 저 개인 계정이랑 뭐 회사 온큐레이션 계정이랑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그냥 온큐레이션 계정으로 키면은 새로운 매거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써 그렇게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왜 차단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당연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또 같아요. 서운할 것 같은데.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던 게 뭐 어떤 이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현장 있을 반대야. 것 저 사람 우리 차단한다. 저 차단한 겁니다. 이거. 아니, 어디 가서 아니. 뭐 저라고 사실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저는 조용히 행사 갔다가
이제 조용히 나오는 진짜 조용히 행사다 있다 조용히 가요. 진짜 와서 그냥 대표님. 소곤소곤 얘기하고 이렇게 가고 저 오면 저기서 멀리 조용히 걸어와서 언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가 나와야지 뭐 필요한 것도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옹큐레이션 봤던 것 중에 제가 너무 쓰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수동 팝업 스토어 쓰레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오피니언을 정말 쓰고 싶었는데 사실 뭐 크리티컬한 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매체예요. 저희 하이피스트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정보 전달성. 그래서 그거를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걸 어디에다가라도 기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마침 딱 그 기사가 나왔었어가지고 좀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딘가 좀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주는 해소감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모두가 느끼려면 한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비슷한 매거진들에서 이 문제를 각자의 개념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좀 비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경계심을 높이시지 않더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어떤 그 떠오르는 화제가 있으면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따라 약간의 또 태도가 다르고 시각이 다른 거를 보는 것도 또 사람들 재미일 수도 있고. 네. 저희 콘텐츠도 봐주고 계시나요? 그러면? 예. 비밀이에요. 아 왜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되게 감사하네요. 뭐 너무 많은 곳들을 또 보시고 뭐 바쁘시니까 저희를 모른다고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죠. 네, 어떻게 그럼. 모릅니까?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오늘 하이피스트의 한성인 편집장님 모시고 사실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SNS 매거진에 대해서 그리고 SNS 매거진의 어떤 미래나 앞으로 생기는 어떤 매거진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저희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따로 DM으로 전달 주시면은 저희가 뭐 송임 편집장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직접 DM으로 좀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배터리가 없다. 네, 배터리가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터리가 없어요. 네. 광고를 감사합니다. 많이 받아서 다음에는 좀 이제 카메라로도 찍고 모니터도 딱 있으면 멋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온큐레이션 화이팅입니다. 광고 문의는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될까요?